안녕하세요. 1월 8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혼란스럽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에 거래가 집중되고 있고 시세도 집중되고 있는 사이에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조금 부진한 양상들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연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시장은 시세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조정이 나타날 때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또 돌릴 때 굉장히 또 강하게 돌려주고 이런 시세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확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집중되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처럼 어제 거래가 막 집중되던 종목들이 중간에 프로그램 매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드랍이 나타날 때 시장 전체가 얻어맞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고, 이런 흐름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대응을 해야 되고요. 오늘은 로봇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볼 텐데 2023년도 로봇주의 움직임이 가장 먼저 시작됐을 당시에 뭐가 시작했느냐? 2023년도. 지금 로봇주들과 달리 그때는 하나만 움직였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가가 3만원에 25,000원에서 3만원 사이에 굉장히 힘들었던 어떤 구간이었는데요. 2022년 12월 달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2023년도에 이제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했다는 게 알려졌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한다. 그게 알려지면서 3만원 있던 주식이 최근에 50만원까지 터치를 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움직인 종목이 뭐죠? 이제 작년 연말,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움직이기 시작한 게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는 뭐 때문에 움직였느냐? 로보티즈는, 휴머노이드 로봇 안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 이제는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그 부품, 용어를 이제 주식시장에 있는 분들은 거의 모르는 분들이 안 계실 텐데, 로보티즈가 액추에이터를 생산하죠.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의 휴머노이드에도 탑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현대자동차, 보스턴 다이나믹스에도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가 공급이 되고 있고, 그런 후에 움직인 종목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로보티즈가 움직였고, 로보티즈가 움직인 이후에 움직인 게 SPG입니다. SPG는 뭐 하는 회사냐면, 액추에이터 안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그동안 설명 진짜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액추에이터는 감속기하고 모터로 구성되어 있다. 감속기는 동작의 속도를 제어하는 것이고, 모터는 동작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 부분이 액추에이터의 핵심적인 부품이고, 이걸 통해서 액추에이터가 만들어지고, 그 액추에이터를 사용함으로써 휴머노이드 로봇이 완성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움직였던 종목들을 순차적으로 보면 휴머노이드가 가장 먼저 움직였고요. 휴머노이드가 가장 먼저 움직였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 액추에이터 로보티즈가 움직였고요. 그 다음 액추에이터 안에 들어가는 감속기, 모터. 어제는 이제 SPG도 감속기를 하지만 초정밀 감속기를 하는 회사가 SBB테크입니다. 어제 SBB테크도 어제 굉장히 급등을 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 안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 안에 들어가는 감속기, 모터.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 얘네들을 작동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떤 상황일 때 속도를 높이고, 어떤 상황일 때 속도를 멈추고, 어떤 상황일 때 모터의 힘을 강화시키고, 어떤 상황일 때는 모터를 약하게 돌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게 바로 이제 제어 시스템인데, 이게 모션 제어라고 합니다. 서브 모터, 모션 제어라고 하는데, 이걸 만드는 회사, 이걸 하는 회사가 어디냐? 이걸 하는 회사가 RS 오토메이션입니다. RS 오토메이션이 바로 모션 제어 활동. 그러니까 액추에이터도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가동되고, 액추에이터는 감속기, 모터를 통해서 작동되는데, 이 감속기, 모터를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게 모션 제어죠. 모션 제어 장치인데, 이걸 RS 오토메이션이 하는데, 현재 RS 오토메이션 주가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RS 오토메이션은 아직도 그냥 그대로 있다.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서 보면, 최근 한 3년간 비교해 볼까요? 3년 전에 볼 때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SPG, RS 오토메이션인데, 주가의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고, 시가총액의 차이도 크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먼저 움직였죠. 2023년부터. 한 5년부터 볼까요?
2022년 12월 달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고, 로보티즈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SPG는 그 이후에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순서가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감속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결되는 어떤 흐름들이, 세상의 흐름이 워낙 로봇에 대해 집중되고 있으니까, 특히 AI가 활성화되고 피지컬 AI로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간극이 줄어들고 있는데, 아직 RS 오토메이션은 움직임이 없다. 그럼 얘들 회사의 차이는 뭐냐? 차이는 있겠죠. 일단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 자회사가 됐고, 로보티즈는 LG의 자회사가 됐고, SPG는 뭐 아직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SPG의 감속기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탑재가 되죠. 그리고 RS 오토메이션 아직까지 뭐 그렇게 가시적으로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르고 있죠. 아직까지 시장에서 전혀 몰라요. 근데 결국은 제어 시스템이 앞으로 모든 휴머노이드 로봇이 엄청나게 만들어지고, 거기에 사용되는 액추에이터가 엄청나게, 어제 지금 CES, 라스베가스 CES 2026에서 LG전자 부스에 클로이드라고 하는 로봇이 움직이는데, 다른 로봇들에 비해서 움직임 동작이 굉장히 느리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스에 전시되어 있는 게 액추에이터를, 사이즈별로 액추에이터를 전시해 놨더라. 액추에이터 판매가 목적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제어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특별하게 움직임은 없는데, 지금 현재 RS 오토메이션의 움직임이 최근에 어떠냐. 제가 그 방송을 통해서도 로봇주 얘기하면서 RS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얘기들을 가끔 드렸었죠. 접근하기 가장 부담이 없다. 거래가 살아나고 있다. 평소에 거래 안 되던 종목이거든요. 전혀 거래가 안 되던 종목인데, 그렇다고 해서 아직 대중들이 RS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부각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직까지 뚜렷하게 어떤 시세의 큰 변화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기다 아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회사에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실적을 한번 볼까요? 매출을 보면 작년 3분기죠. 3분기 기준 매출 700억 됩니다.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매출 없죠, 아직까지. 로보티즈는 아직 매출이 없습니다. SPG는 다른 부분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로봇부는 이 회사 전체 매출이 10% 정도, 감속기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0%에서 15% 정도. 근데 비해서 RS 오토메이션의 매출은 그래도 좀 양호하죠. 앞에 기업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시가총액으로 비교를 해봐도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여기가 2020년 1월 달입니다. 2020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시가총액이 몇 배가 달라졌느냐. 현재 로보티즈는 25배가 올랐습니다. 시가총액이. SPG는 12배가 올랐습니다. RS 오토메이션은 이제 2배 올랐습니다. 이제 2배. 숫자가 잘 안 보이죠. 2.34배. SPG는 12.09배. 로보티즈는 25배. 로보티즈가 제일 많이 올랐을 때가 31배. 지금 25배. RS 오토메이션은 현재 2배. 예전에 2020년도 중반, 2020년, 2021년 이때 당시에 시가총액의 차이가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시가총액 차이가 세 회사가 없었습니다. 지금 실적의 차이가 있느냐? 비교해 봤더니 없잖아요. 그런데 순수도가 완성된 휴머노이드 로봇, 그 다음에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움직이는 액추에이터,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를 가동시키는 감속기 모터까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종목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RS 오토메이션이 그 종목인데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합니다. 뭐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막 적극적으로 사라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가격은 어떠냐? 가격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16,000원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입니다. 16,000원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인데 최근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느냐.
16,000을 넘어서서 여기 보시면 예전에 제가 작성했던 건데요. 16,000을 넘어서게 되면 18,500원에 걸린다. 근데 최근에 RS 오토메이션이 얼마까지 올라갔었냐면 조금 여러분들 좀 신기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제가 작년 로봇주 방송을 해드릴 때 주가가 15,000원 있을 때 당시에 아직 움직임이 없었죠. 올려드렸는데 18,890원에 일단 걸렸네요. 18,890원에 걸리고 최근에 15,000원, 16,000원 살짝 하회했다가 16,000원 돼서 현재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바로 16,000원을 넘어서고 나면 걸리는 가격이 18,500원이 18,500원에서 일단 걸린 겁니다. 그리고 16,000원에서 지금 공방이 펼쳐지고 있고 안착하는 과정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다시 도전하게 되면 18,500원이 어떤 가격이 되냐. 16,000원대에서 접근하고 18,500원에서 또 추가로 접근하고 그렇게 될 경우 25,000원까지 넘어서게 된다. 도달하게 된다. 근데 25,000원, 25,000원에서 또 걸릴 겁니다. 25,000원에서 걸리고 만약에 RS 오토메이션이 25,000원에서 25,000원에서 걸리고 넘어가게 되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27,000원까지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 아직 구간별로 대응해야 되는 넘어서야 되는 산들이 조금 있는 편인데 대응할 수 있는 영역 하에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시장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중간중간에 막 계속 흔들어댔거든요. 가다가 아닌 척하고 하는데 그때마다 시장 참여자들은 어떤 생각하냐. 어제 미국 시장도 그랬는데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는 상태에서 출렁이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제 시장이 끝난 거 아닌가? 여기서 큰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왜? 많이 올랐다는 걸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담스럽거든요. 부담스러운데 들어가니까 결국 참지 못해서 쫓아가게 되는데 쫓아가는 게 내가 너무 늦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일말의 불안감을 가득 안은 채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한번 드랍이 나타나면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고요? 뭐 자료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시장이 형성되면서 확 쏟아지게 됩니다. 어제도 장중에 오전에 그런 일이 잠깐 펼쳐졌죠. 어제 미국 시장이 빠진 것도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 근데 그게 강세장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중간에 그때 내가 흔들리지만 않았으면 내가 돈 이빠이 버는 건데, 그때 내가 소위 이제 전문용어로 휩소라고 하죠. 그 휩소에 내가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트레이딩의 대가들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가장 큰 난제는 휩소다. 이 휩소를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겨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형성되는 제반적인 여건들은 시장이 가는 시장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강세장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흔들리잖아요. 그래, 흔들리다 말겠지. 라고 조금은 차분하게. 그리고 막 주가가 막 급등해요.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흔들려요. 모레 되면 또 흔들려요. 살기에는 충분히 줘요. 쫓아가지 않아도. 근데 쫓아 못 갔는데 막 날아가요.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다른 거 찾아야지. 기회는 또 나오거든요. 그렇게 조금은 한 발 물러서서 좀 느긋하게 대응하시면 시장이 주는 좋은 어떤 부분들을 다 만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수고하십시오.